은행의 하루와 뜻밖의 손님. 아침 햇살이 유리창 사이로 스며들며 은행 창구에 먼지 쌓인 책상을 밝힙니다. 지우는 모니터를 켜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고객 대기표 기계의 삐소리가 반복되며 단조로운 리듬을 만듭니다. 동료 직원들은 커피를 마시며 신용대출 실적 이야기를 나누고 지우는 묵묵히 업무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항상 깔끔하게 다린 셔츠를 입지만 눈가엔 피로가 번져 있었어요. 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스쳤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친 노파가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와 구겨진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은근히 얼굴을 찌푸리고 한 직원이 눈짓으로 경비를 부릅니다. 저분 노숙자 아니야? 낮은 속삭임이 흘렀어요. 노파는 머뭇거리며 창구 앞에 섰습니다. 통장을 다시 만들고 싶은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담당 창구 직원이 냉랭한 표정으로 신분증을 요구했어요. 노파는 망설이며 가방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없으면 안 됩니다. 다음 분.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노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굴렀어요. 지우는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노파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이름이 김순자 어르신이신가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파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는 시스템에서 오래된 거래 기록을 찾아내며 본인 인증 절차를 최소한으로 진행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기다리시면 통장 바로 재발급됩니다. 노파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예, 규정상 가능해요.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지점장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지점장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지훈의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지훈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목소리가 냉정했어요. 고객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지훈은 당황했지만 노파를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당장 자리로 돌아가세요. 지점장의 말이 날카롭게 꽂혔어요. 노파는 고개를 숙이며 통장을 받았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문이 닫히며 바람이 다시 은행 안을 스쳤습니다. 잠시의 고요 뒤에 지점장은 인사팀을 호출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퇴근길 버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문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흔들렸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너무 바보 같은 걸까?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손끝엔 아직 노파의 따뜻한 체온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온기보다 현실의 냉기가 훨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해고 이후의 현실. 며칠이 지나도 은행에서의 해고 통보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아침마다 무의식적으로 셔츠를 다려 입었고 출근하듯 문을 나섰어요. 하지만 도착한 곳은 은행이 아니라 집 근처의 조용한 공원 벤치였습니다. 커피캔 하나를 손에 쥐고 앉아 있자니 세상이 자신만 빼고 계속 움직이는 듯 했어요. 그는 구직 사이트를 뒤지며 일자리를 찾아봤습니다. 경력 1년 미만, 정규직 전환 불가라는 문구가 줄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클릭할 때마다 불합격이란 단어가 쌓였습니다. 이력서를 보며 한숨을 내쉬던 지우는 결국 은행과 전혀 상관없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눌렀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 파트타임 모집 근무지 인근. 자존심이 조금 스쳤지만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카페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커피 머신의 스팀 소리와 손님들의 잡담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매니저는 빠르게 일하는 법을 설명하며 실수를 할 때마다 짧게 퉁명스러운 말투로 지시했습니다. 지훈 씨, 손님 앞에서 그렇게 멍하니 있지 마요. 그 말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시간이 갈수록 손에 익는 일보다 마음속 공허함이 커졌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다루던 서류 대신 이젠 손때 묻은 머그컵을 닦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엔 손끝이 커피 얼룩으로 물들었고 어깨는 항상 무거웠어요. 가끔 은행 시절 단골 고객이 카페에 들러 지훈 씨? 하고 반갑게 부르면 그는 애써 웃으며 지금은 여기서 일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마음 한쪽이 쓰렸습니다. 하루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던 길에 그는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종이 더미가 바람에 흩날려 노인의 손이 떨렸어요. 지우는 무심코 다가가 비닐을 묶어주었습니다. 노인은 그를 빤히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건넨 인사의 무게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작은 원룸에 앉아 커피 향이 가시지 않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은행에서 사람을 돕던 일 그리고 지금의 이 단순한 하루가 겹쳐졌어요. 도와주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조용히 중얼거리며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속 어딘가에서 그가 붙잡고 있던 따뜻한 감정이 여전히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렇게 끝나선 안 된다는 작은 불빛이 깜빡였어요. 낯익은 그림자. 비가 내리던 오후 커피숍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젖은 공기와 함께 낡은 외투를 걸친 노파가 들어섰어요.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신발 밑창은 닳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계산대 앞에서 주문을 정리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그 얼굴이 눈에 익었습니다. 은행에서 쫓겨나던 그날 통장을 들고 떠나던 노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노파는 천천히 카운터 앞으로 다가왔어요.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뜨거운 커피 한 잔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슬쩍 고개를 돌리며 수군거렸어요. 저분 홈리스인가 봐. 괜히 냄새 배겠다. 그런 말들이 귓가를 스쳤지만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는 노파에게 컵을 건네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비가 많이 와서요. 노파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하네요. 고마워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우는 자리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낡은 외투 속에서 손등의 검버섯과 흰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노파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안에 무언가를 확인한 뒤 그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우는 커피잔을 닦다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테이블을 치우러 갔다가 그 지갑을 발견했어요. 이걸 두고 가셨네. 그는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고 길모퉁이까지 달려갔지만 노파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돌아온 지우는 젖은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성은복지재단 명예이사장 김순자. 그 순간 지우는 손에 든 지갑을 놓칠 뻔했습니다. 명예이사장? 믿기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은행에서 본 거지 행색의 노파가 재단 이사장이라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명함에 적힌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고령의 자선가 김순자 회장의 인터뷰가 떠올랐어요. 진심이란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훈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왔던 노파의 떨리는 손, 그리고 조용히 남긴 한마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세상이 그를 냉정하게 몰아세웠지만 어쩌면 그날의 선택이 진짜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지훈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깃들었습니다.